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버님 또는 어머님께서 일궈놓으신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물려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은 최근에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넘겨주시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셨다라면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솔루션을 내드렸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셨다라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자녀가 주주로 이루어져 있는 법인을 활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법인 전환의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법인의 100% 주식 아니면 50% 주식 정도를 자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법인들은 주목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을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세무를 구독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더해서 가업 승계를 위한 법인 전환에서도 영업권을 활용하면 안전한 승계와 더불어 법인의 자금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이름으로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세워놓고 아버지의 개인 사업자를 법인에게 팔게 되면 결국에는 아버지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져가시고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녀는 앞으로 발생되는 그 신생 법인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당이라든지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보통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본인이 많이 꾸리고 많이 부풀렸다가 나중에 자녀한테 넘어갈 때 막대한 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을 활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표님이 영업권 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셨다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자녀가 100%로 주주가 된 법인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영업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법인에다가 넘겨주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가업 승계 시에 영업권 평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업권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심판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쟁점 사업장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여서 관련 업계에서는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 이게 이제 아들의 회사겠죠.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한 날에 쟁점 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업권을 계상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형성된 업계의 평판이라든지 사회적 신용 등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주, 즉 자녀에게 해당을 하겠죠.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의 심판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영업권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한 세감면을 받는 케이스와 자녀에게 무리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는 영업권을 가업 승계에 있어서만큼은 국세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케이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그동안 노력해서 일궈내신 사업의 가치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애초에 설립을 할 때에 자녀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주고 본인은 영업권으로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만큼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세감면의 혜택도 보고 자녀는 나중에 증여세의 부담도 없고 아주 알찬 구성이 되는 법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님들의 업무고요. 감정평가서에 사인이 들어간, 즉 도장을 찍은 평가사 분들은 그 평가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업권 평가액을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평가 없이 그냥 한 3억 언더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낮은 영업권 평가액은 이 앞선 심판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확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세금적인 혜택도 동시에 누려보자. 이게 오늘의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액이 크면 클수록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는 진짜 크게 됩니다. 일단은 평가받은 전체 금액에 대한 60%를 필요경비로서 인정. 결국에는 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영업권의 효과는 앞선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업 승계를 위한 법인 전환 시에 정확한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안전한 가업 승계와 더불어서 큰 절세 효과를 누려봐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은 자녀의 이름으로 법인을 차려놓고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게 된다. 증여세 이슈가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다만 영업권 평가로 인해서 당장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법인 전환의 시기하고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 낼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에 해당을 합니다. 가장 적합한 법인 전환 시기와 자금 계획 등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상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